3주 1강 여기 할 차례네. 네, 써놨네요. 네, 빨리 돌리기.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순서인데 일단 이 순서를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뭐 도시개발 사업 절차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런 거는 나오지 않아요. 나온다 그러면 정비사업 아니면 건축법 그 두 개는 나올 수 있는데 얘는 가능성 없으니까 여기서 잘 나오는 거가 뭐냐? 아 내가 뭘 외워야 되느냐를 좀 알아야 되는 거니까 일단 도시개발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가 여기 도시야. 이 도시 중에서 어딘가가 지금 개발이 좀 덜 돼서 여기 산들론을 여기를 나는 도시개발 사업을 좀 하고 싶다. 그럼 제일 먼저 여기를 할 거야라는 범위를 정해야 돼요. 이걸 개발구역이라고 하고 이 개발구역 지정할 때 머릿속에 여기 어떤 도시로 만들지? 라는 고민을 해야 돼. 주거단지로 만들 거냐 산업단지로 만들 거냐 고민하다가 나는 이런 개발할 거야 라는 방향 잡아야 되니까 요 개발구역을 지정하면서 동시에 개발계획 같이 짜서 구역을 지정을 해야 돼. 누가 지정하냐면 요 지정권자가. 그럼 지정권자가 계획 짜면서 동시에 하는 게 원칙인데 이게 짧게 많은 지역들은 또 문제가 좀 생기는 게 여기가 개발이 좀 된 지역 같은 주거 지역이나 그래서 상업 지역은 이미 개발이 좀 돼가지고 걔네는 그 계획을 짧게 많지 않아. 그러면 개발이 짧게 많은 게 미개발지거든요. 미개발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지정과 동시에 계획을 짜려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정해놓고 규제해놓고 앞으로 2년 안에 개발 계획을 짜겠다 해서 지정하고 난 다음에 개발 계획을 짜는데 항상 개발하면 항상 숫자 따라다니는 거 몇 년이죠? 2년이야? 그럼 2년 안에 개발 계획을 짜야 되는 곳도 있다. 그거를 이제 단독 문제로 내는 거예요. 그럼 일단 수리권자는 당연히 개발 계획은 지정권자가 짜면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지정권자니까 뭐 볼 게 없고 이게 중요한 거 수립 시기가 동시에 하는 게 원칙인데 이게 지정부터 해놓고 1번 그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짧게 많은 게 미개발지니까 녹관농자인데 우리나라 개발구역 중에서 보존녹지는 개발 사업을 안 해요. 그럼 여기는 무슨 녹지 나오겠네? 자연녹지 생산녹지 나오는 거야. 그리고 녹관농자니까 도시지역 A지역 나오겠지. 요 두 개는 짧게 많은 지역이라 지정하고 난 다음에 개발계획을 짜는 거 2년 주겠다. 그리고 여기 구역 안에 들어있는데 여기가 주거지역이 조금 있고 여기 상업지역이 조금 있고 공업지역이 조금 있었어. 근데 얘네들을 다 더했는데도 전체의 30%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주상공을 다 더한 게 얼마 이하네? 30% 이하. 그럼 이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 짜도 된다. 그리고 국장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여기는 천천히 개발계획 짜자라고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가 되면 지정해놓고 나서 개발계획을 짜도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신도시 만드는데 어느 지역을 가든 다 똑같이 생기니까 이게 너무 창의성이 없다. 그래서 얘네들이 개발계획을 공모를 하려고 우리가 구역 지정해 놓을 테니까 개발계획 짜갖고 와봐 해서 공모에 당선된 거로 개발계획 하겠다. 그럼 구역을 지정해놔야 그 다음에 개발계획 짜는 거 아니냐 해서 개발계획을 뭐 할 때 공모. 그래서 요 5개를 오지선다로 내면 제일 많이 틀게 하는 게 3번이에요. 주상공 다도해서 30% 이하인데 주거지역이 50%인 지역으로 이렇게 나오면 일단 다도해서 30% 이하가 될 수가 없잖아. 그런 지역 주로 틀리게 하는 거니까 그거나 무슨 녹지는 여기는 개발 못하죠. 그래서 보존 녹지 없다라는 거 하나 하면 돼. 녹관농자 중에서 됐고. 그럼 이제 요거 구역을 지정하면서 개발계획 짤 때 이 개발계획의 내용이 뭐냐 해서 요 내용 중에 자 개발계획이 하나 있고 실시계획이 하나 있고 환지 방식일 경우에는 환지 계획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계획이 총 3개인데 3개 중에서 개발 방향 잡는 거는 뭐? 개발 계획. 사업 시행을 언제 해서 언제 끝내겠다 하는 계획은 실시 계획. 구체적으로 소유권을 돌려주기 위한 계획 짜는 게 뭐야? 환지 계획이야. 그럼 여기서 어떤 게 구체적 사업 계획이냐 했더니 어느 게 구체적 사업 계획이죠? 그럼 여기다가 지구 단위 계획을 넣어라. 지구 단위 계획은 그럼 어디 들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개발 계획 내용에 들어 있으면 안 되네. 그래서 개발 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은 그럼 항상 답이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그래서 없다를 기억해야 돼. 지구 단위 계획은 실시 계획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개발 계획 내용 중에서 확대해 볼게요. 개발 계획 내용 중에서 이거는 외우는 거 아니고 앞으로 어딘가를 개발한다면 제일 먼저 어디를 할 건지 명칭, 위치, 면적 나와야 되고 왜 이거 조정했는지 목적, 그 다음에 사업하는 사람 나와야 되거든. 그리고 사업하는 시행자, 그리고 시행 방식이 나올 건데 시행 방식이 땅값이 싸요. 빨리 해야 돼. 집단으로 해야 돼. 뭐야? 수용 방식. 땅값이 비싸면 뭐를 못 하는데 수용 못 하니까 뭘로 가야 돼? 환지. 토지로 교환해 주는 형태.
섞어 쓰면 혼용 방식이니까 별도로 따로 안 한다. 그리고 여기서 두 가지 중에 수용이 한 보통 5년 정도 걸린다 그러면 얘가 한 10년 정도 걸려요. 어느 게 좀 시끄럽다는 뜻이네. 환지는 내 땅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에 대한 뭐 배분에 대해서 이의가 많기 때문에 그럼 아예 사업하기 전에 이 환지 방식이 지금 현재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요건 진행 속도를 늘리기 위해서는 뭘 사전에 뭘 얻으면 되겠네? 동의 얻어야 돼. 무슨 계획 짤 때? 개발 계획 짤 때요. 환지 계획 짤 때 동의 얻는 게 아니야. 개발 계획 수립할 때 환지 방식으로 하게 되면 사전에 동의를 얻어라. 여기 개발법은 동요권이 나오면 토지 개발 사업이니까 항상 면적이 중요하댔죠. 그래서 면상이 총 2분의 1, 면적 3분의 2와 총수 2분의 1. 이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국가하고 지자체하고 조합은 안 얻어요. 왜 안 얻냐 그러면 국가 지자체는 뭐 늘릴 일이 없어. 지네가 빨리빨리 진행할 거니까. 그리고 조합은 환지 방식밖에 못 하는데 조합 설립할 때 동의요건이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얘네가 찬성해서 시작하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3분의 2분의 1을 동의를 또 얻을 필요 없잖아. 그래서 시행자가 국지 조율 때는 동의 안 얻는다. 그거 잘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다 인구 얼마 넣을 건지, 토지 어떻게 이용할 건지, 원형지, 교통처리, 환경, 보건의료, 도로 상하수도. 이거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도시 만들 거냐는 방향이에요. 근데 그중에 14번부터 17번까지 얘네들 같은 경우는 구역 지정하면서 동시에 개발 계획을 같이 짜려고 했는데 얘는 되게 구체적 사항이라서 이거 짜려면 시간 되게 많이 걸리는 것들이야. 그래서 얘는 나중에 지정해놓고 개발계획 나중에 포함시켜도 된다 해서 이 네 개 중에서 키워드만 기억하는 거야. 개발구역 바깥에, 이게 개발구역인데 이 바깥에 기반시설을 연결해야 된다. 그럼 이거 설치하는 비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구역 지정하면서 이 비용까지 계획 짜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이 비용 부담 관련된 건 나중에 포함해도 된다. 그리고 현지 안에 살고 있는 사람 수용할 거다, 사용할 거다, 수용, 사용 대상의 세세한 항목을 토지 세부 목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부 목록을 줄여서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지정과 동시에 짜기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나중에 포함시켜도 돼. 그래서 이거를 수용, 사용이라 해서 수용, 사용 대상, 요 토지 두 개. 그 다음에 임대주택 건설 계획이 뭐냐면 여기 살고 있던 사람들이 싹 나가면 소유자들이 환지로 받으면 되지. 예. 근데 세입자 같은 경우는 나가야 되거든요. 갑자기 어디로 가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세입자를 위한 주거대책 짜야 되는데 구역 지정하면서 어떻게 세입자 보호대책을 짜냐. 나중에 포함시켜도 돼. 그리고 순환개발이 뭐냐면 너무 크면 이걸 나눠서 하는 거야. 이렇게. 자, 109, 209, 309 나눠서 하는데 순차적으로 얘네를 나갔다가 끝나면 들어오고 나갔다가 끝나면 들어오고 이런 형태로 할 건데 그러려면 이거는 구역 지정하면서 동시에 짜기가 곤란하니 나중에 포함을 시켜라 해서 비용, 수용, 사용, 세입자 순환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봐. 비용, 수용, 사용, 세입자 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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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워 이랬어. 이건 하나 기억해도 돼. 비용하고 쉬워 들어가는 것들은 구체적이라서 나중에 포함시켜도 됩니까? 네. 그거를 법에서 이렇게 써놨어요. 개발구역 지정하면서 이 계획을 같이 짜야 되는데 야 얘네들은 안 되겠다. 예. 구역을 일단 지정해놓고 나중에 포함을 시켜도 돼. 너무 구체적인 사항이라서 뭐? 비용, 수용, 사용, 세입자, 순환. 요거는 단독 문제로 어떻게 나오냐면 제 4개 써놓은 다음에 딴 거 집어넣고 구역을 지정한 후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비용, 수용, 사용, 세입자, 순환 지우면 돼. 그 다음에 얘는 개발계획 짤 때 무슨 방식이 시끄러워서 현재 방식에서 면적 얼마와 3분의 2와 총수 2분의 1 동의를 얻되 누구는 안 얻어. 국지조 국가 자체는 동의 안 얻고 조합의 경우는 총회에서 이미 찬성을 저걸로 하기 때문에 동의 안 얻어도 된다. 그리고 개발계획 짤 때 그 주거 기능만 딸랑 넣으면은 여기 도시가 황폐화되면 안 되니까 주거 상업 위락 기능에 다 조화 이루게끔 해라라고 하면 면적이 어마어마하게 클 때야. 그래서 면적이 330만 이상이면 복합 기능 갖는 도시 만드세요. 해서 요 한 장짜리에서 기억할 거는 시험 문제가 얘도 한 문제 나왔고요. 얘도 한 문제 나왔고 얘도 한 문제 나왔어. 그럼 여기서 세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 한 장 되게 중요한 한 장이에요. 그래서 일단 구역 지정과 동시에 개발 계획을 짠다. 그럼 여기서 짰어. 이 사람이 시행자를 지정했어. 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구체적 사업하기 계획을 뭐라 하고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받으면 수용 방식은 도시개발 사업이나 도시공개 시설 사업 똑같은데 환지 방식은 별도의 계획이 하나 있어야 되고 요거 인가받은 다음에 착수해서 완료되면 중공무사 받는데 환지 계획에서 정한 대로 그대로 소유권 가져가라고 처분하는 걸 환지 처분이라 하는데
그럼 환지처분 공고를 오늘 했다고 오늘 가져가는 거는 아니고, 환지처분 공고한 날에 무슨 날? 다음 날 개발구역 여기에 소유권 확정되고 청산금도 확정이 된다. 확정되는 시점은 언제예요? 그럼 언제? 다음 날. 환지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 요 정도 개념 잡고 이따 환지 방식 나올 거야. 그리고 개발계획 내용이 되게 많은데 동시에 짜기 곤란하면 나중에 포함해도 되는 거 비용, 수용, 사용, 세입자, 순환. 그리고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을 짜도 되는 거는 짧게 많은 땅들 있죠. 미개발지,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 외지역, 주상공 다도에서 몇 프로야? 30%야. 그 개발계획 뭐 한 땅? 공모한 땅. 그리고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중앙행정위원장 뭐 한 땅? 협의한 땅. 요것만 딱 정리해놓고 버리면 돼요. 됐어. 끝.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좀 전에 그럼 했던 거 중에 확대하는 건데 얘는 뭘 확대할 거냐면 개발구역 지정하면서 개발계획 짤 때 무슨 방식이 시끄러워서 환지 방식 시끄러우니까 미리 환지 방식 동의 얻으라고 했을 때 면상이 총 2분의 1 동의 얻어야 돼. 근데 그 중에 동의 얻을 때 국지조는 동의 얻지 않는다. 그래서 나중에 주어가 얘네들로 나오면 동의 얻어야 된다 그럼 튄 거예요. 그럼 동의 얻을 때 땅 소유자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필지를 갖고 있으면 저 3개 갖고 있으면 3명 동의해요? 한 사람 동의해요? 그냥 숫자를 한 명으로 봐야 된다. 1인이 여러 개를 갖고 있더라도 필지 수에 관계없이 몇 명으로 봐라. 한 명으로 봐라. 근데 개발구역 안에 개인 사유지도 있지만 국공유지도 있어요. 국공유지는 우리 포함한다고 해서 제외한댔어. 국제대는 개포동에 있다고 그랬어. 개발법은 뭐야? 포함. 개발법 포함이니까 국공유지도 동의 얻어야 돼. 근데 얘는 사유지 먼저 얻고 그 다음에 부족하면 가서 동의 얻는 거야. 그럼 사유지 동의 얻었는데 그래도 약간 부족해. 그럼 국공유지 관리청 가면 걔가 동의해 준대요. 그러니까 국공유지도 포함한다는 뜻이고 3명이 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3명이 땅을 공유하고 있으면 저 3명은 동의 얻어야 돼. 대표자 한 명이야. 대표자 한 명이다. 근데 요거랑 유사한 게 얘도 땅을 공유하고 있어. 집합 건물이야. 다세대 주택이야. 땅 공유하고 있지만 얘는 개별적으로 소유권을 갖고 있는 집합 건물이기 때문에 대표자 한 명으로 봐야 돼요. 각각으로 봐야 돼. 각각으로 봐서 얘는 6명인 거야. 그래서 얘는 6명으로 보기 때문에 각각으로 보고 그다음에 구역지 지정되고 난 후에 공람공고가 끝난 후에 구분 소유권을 저기서 또 취득해서 이거 한 명이 뭐 3명이 공동 소유하게 된 거야. 그러면 3명이 돼버리면 이것도 어떻게 3명으로 봐야 돼? 대표자 한 명이야. 그래서 얘는 증가되더라도 총수 사립 안 하고 대표자 한 명으로 가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 관련된 거랑 요걸 법조문으로 써놓은 게 자, 여기서 법조문으로 읽어야 돼. 아까 면적 산정할 때 여기는 개포동에 아까 개발법은 포함이니까 국공유지 포함합니까? 예, 포함하는데 이번에 한 필지를 여럿이 공유해서 10명이 하나를 공유해도 공유자 그 대표 받은 그 1인을 대상으로 한다. 단 아까 무슨 건물일 때만 집합 건물일 때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 한 명으로 본다. 그리고 한 사람이 땅을 10개를 단독으로 갖고 있어도 필지수 관계 이시 없이 한 사람으로 보고 둘 이상 요거는 좀 헷갈려요. 둘 이상 필지인데 이 필지하고 요 필지야. 근데 요게 A하고 B가 공유하고 있고 또 A하고 B가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2개 이상 필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똑같죠. 똑같으면 잘 봐. 여기서 대표자 몇 명이죠? 1명. A한테 줬어. 대표자 A한테 줬어. 그럼 A가 땅을 몇 개 갖고 있는 거야? 2개 갖고 있어. 그럼 필지 수에 관계없이 1명. 그래서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명 보라 이 뜻이에요. 이 되고 있는 거지? 너무 빠른 거 아니죠? 더 빠르게 하고 싶은데 지금 참고 있는 거야 나 지금. 그래서 한 사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 동일인인데 여러 개 갖고 있는 거잖아. 대표자 한 사람이 여러 개 갖고 있는 거니까 필지수 관계없이 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공람 공고일 후에 구분 소유권을 취득해서 소유자 수가 늘어나도 그 늘어난 소유자 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개발구역 지정되기 전 여기서 전이라는 단어 기억해야 돼. 전에 개발구역의 개발계획 요청받기 전에 항상 전에 처리해야 돼, 후에 처리해야 돼. 전에 처리를 하면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뭐 해라? 제외. 동의자 수에서 제외해라. 그리고 개발구역 지정이 제한된 후부터 요때부터 개발계획 수립되기 사이에 토지 소유가 변경이 됐어. 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미 동의가 끝난 상태인데 이제 와서 소유자 수 늘어나면 또 동의 얻으면 불편하니까 변경된 수로 해야 돼. 기존 거로 해야 돼. 기존. 그래서 항상 전을 기억해야 돼. 예, 기존 꼴로 한다. 기존 토지 소유자 동의서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사유지 먼저 얻고 무질하면 누구 얻으랬어요? 국공유지. 국공유지도 그럼 포함한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요까지 해가지고
그림으로 줄 수도 있고 박스로 줘서 몇 명이냐 계산하는 문제 나오니까 요거 정리하면 돼요. 요 한 페이지는 그거 얘기한 거예요. 예. 끝. 넘겨. 그 다음에 이제 구역이 지정이 여차여차해서 됐어요. 자, 구역이 지정이 딱 됐어. 지정되는 순간 도시지역하고 뭘로 봤죠? 얘는 지구단위 구역으로 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진행을 안 하고 있어. 그러면 구역 지정되는 순간 여기는 개발행위 금지되죠. 개발이 금지됐는데 금지만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사유재산권 침해가 너무 세니 일정 기간 줄 테니 안 하면 해제하자. 그래서 보통 2년하고 3년이 있는데 아까 제가 개발이란 말 나오잖아요. 자, 이건 동시에 짜는 경우고 이거는 구역 지정하고 나서 개발 계획 짜는 경우야. 그럼 동시에 짰다는 얘기는 시행자가 무슨 계획 짜야 되는데 실시계획에 지구단위 계획 들어있죠. 지구단위 계획은 몇 년? 3년 안에 인가 신청을 하는 거지 인가 고시가 없으면이 아니에요. 인가 신청을 3년 안에 해야 되는데 안 했어? 그럼 3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구역 해제하겠다. 그리고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 계획 짤 수 있는 게 아까 많은 데 있었죠. 짧게 많은 지역, 아까 도시지역, 외지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공무원 지역, 주상공 다도에서 30% 이하,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장과 뭐 한 거? 협의한 땅, 요 땅.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정하고 나서 개발 계획, 이런 개발하면 항상 몇 년? 2년. 그 다음에 실시계획은 3년. 근데 얘네들이 짧게 많아가지고 2년을 준 건데 면적이 어마어마하게 커. 그럼 이거 2년 갖고 안 돼. 그래서 이거 100만 평 기준이니까 330만 제곱미터야. 330만 이상이면 2년을 몇 년으로? 5년. 3년을 몇 년으로? 5년. 그럼 요거는 자, 요 날에 다음 날 해제되는데 얘네는 사업이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해제가 된 거예요. 안 된 상태에서 해제가 됐으니까 얘 도시적으로 남아 있는 게 맞아. 종전 용도로 들어가야 돼. 종전 용도로 들어가고 지구단위 폐지돼야지. 근데 얘가 진행이 된 상태에서 자, 수용 방식으로 끝났다. 그럼 공사 완료 공고하면 다음 날부터는 끝났으니까 구역이 의미가 없어요. 그럼 공사 완료 공고일에 무슨 날? 다음 날. 근데 환지 방식은 공사 완료 공고한 다음에 A 나가 있는 애 들어와라고 해야 되잖아. 그럼 환지 뭐 해야죠? 처분. 환지 처분 공고일에 무슨 날? 다음 날. 그래서 이게 앞에가 무슨 방식이냐에 따라 완료가 되는 날이 달라요. 수용 방식 그러면 언제? 공사 완료 공고일에 다음날. 환지 방식은 가져가라고 해야 되니까 환지 처분 공고일에 다음날. 각각 해제된 걸로 보는데 얘는 완료돼서 해제된 거잖아. 완료돼서 해제되면 종전 용도로 환원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완료로 해제된 경우에는 환원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법조문으로 써놓은 게 이거예요. 개발구역이 해제가 돼서 의제 없어졌다면 그때 개발구역에 대해서 용도지역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됐던 거는 지정되기 전에 그 지정 전에 용도지역으로 각각 얘는 환원되거나 지구단위계획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단 완료됐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게 법조문이에요. 법조문. 됐고 그 다음에 얘가 일단 단독 문제로 나올 수 있고 두 번째로 잘 나오는 게 시행자 변경 사유예요. 시행자 변경 사유는 별표에 놔야 돼. 별이 몇 개요? 5개. 이거 중요한 거야. 자, 이제 시행자를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지정할 때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정축기관 또는 지방공사를 지정해 줄 수 있는데 얘네들은 성질상 공공부문 성격이 있어서 공공시행자라 하고 토지 소유자 너들이 해라. 조합 설립이 됐어? 니네 해줄게. 수도권 있다가 이전하는 법인, 등록업자, 능력 있는 자, 부동산 개발업자, 투자회사, 얘 민간이죠. 그래서 공공하고 민간을 지정권자가 지정해주면 얘 같은 경우는 뭐 국가가 하는 거니까 뭐 제약이 좀 많진 않지만 민간 너네한테 그냥 주지는 못한다 해서 약간 제약이 좀 있어요. 얘네들 수용하려면 그냥 수용권한 주면 안 된댔지. 면적 3분의 1을 소유해야 돼. 면적 3분의 1을 소유하고 총수 얼마? 2분의 동의를 얻어야만 민간은 수용할 수 있고 민간이 제한할 때는 면적만 얼마 동의 얻어라? 3분의 2 동의 얻어야 되고 선수금 땡겨 받을 때 얘네 돈을 갖고 튈 수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공사 진척이 진행이 돼서 10% 이상이 됐을 때만 선수금 땡겨주겠다. 그리고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한다 그러잖아요. 전부 환지 방식이면 전부 나갔다가 전부 들어가는 거야. 그럼 거기 살고 있는 애들한테 시행자 정해야지 딴 사람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럼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토지 소유자. 아니면 니네들이 뭐 설립해라. 그래서 이 토지 소유자 조합은 전부를 뭘로 할 때? 환지. 할 때는 니들을 원칙적으로 지정해줄게. 지정해줬더니 지정해줬는데 얘네가 사업을 안 하고 있거나 지정 시간을 안 하고 있거나 하면
그냥 지자체 해버리겠다. 그래서 이거 지자체 등 시행 사유할 때 여기 국가는 있다고 그랬어요? 국가는 없다고 그랬어요? 국가가 있었으면 국가 등이라고 했겠지. 그래서 지자체 등은 지자체, 지방공사, LH공사, 신탁업자를 말하는 거지 국가는 없어요. 그럼 잘 봐. 소유자들하고 조합은 지네들이 민간인들이니까 이 사업할 능력이 없는데 지정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1년 안에 지정 신청을 안 한 거야. 그럼 안 하게 되면 할 마음 없다는 거죠? 그럼 누구로 해버리겠대? 지자체. 그리고 6개월 정도는 니네 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까 6개월은 연장해주겠다 해서 토지 소유자 조합이 1년 안에 시행자 지정 신청을 안 했거나 부득이한 경우 연장해서 몇 개월까지? 6개월까지는 연장해 줄 수는 있어. 이런 사유에 해당되면 지자체 등이 하겠다. 그리고 기존에 여기가 이렇게 해서 시에서 도시공객 사업을 하고 있었어.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여기가 개발구역이 지정됐는데 전부 완제 방식으로 안 돼요. 그럼 여기만 빼고 지자체가 하는 게 맞아? 지자체가 한꺼번에 다 하는 게 맞아요? 이게 병행이라는 거야. 지자체가 한꺼번에 병행한 사유가 있으면 지자체 등이 하겠다. 그리고 하나 물어볼게. 얘네들이 하는 게 되면 토지소유자 조합하게 하게 되면 10년 정도 걸리는데 지자체 등이 하면 전문가니까 5년 만에 끝난대. 대신에 얘가 시행을 했기 때문에 수수료 떼줘야 되잖아. 수익은 떨어지는데 5년 만에 끝날래? 아니면 니네들 다 먹고 10년, 15년 막 한번 해볼래? 그러면 살고 있는 사람이 동의를 해야 되죠. 그럼 니네들이 일정 수 동의 얻어오면 우리가 해줄게 라고 해놨는데 이미 얘네가 하기로 한 거기 때문에 면적 3분의 1은 의미가 없어요. 하기로 한 거니까 절반 동의 얻어와라 해서 절반이면 뭐야? 2분의 1. 그래서 면적도 2분의 1, 총수도 2분의 1이야. 그래서 2분의 1, 2분의 1, 1, 6 병행이라고 그래요. 2분의 1, 2분의 1, 6 병행. 요 사유 해당되면 누가 하겠대요? 지자체 등. 됐어. 여기까지. 근데 요거는 그게 잘 나오진 않는데 시행자 변경세가 잘 나와요. 자, 이 시행자 누가 지정했냐? 누가 지정했지? 지정권자 지정했어. 근데 얘네들이 사업을 안 하고 자빠져 누워 있어요. 이거 계속 이런 거 보고 있을 거야? 저기 자식 중에 아들내미나 딸내미가 내일 모레 시험인데 누워 있으면 자빠져 누워 있으면 어때요? 안 일어나? 너 하지 마. 너 호적에 파버려. 뭐 이러잖아. 시행자 지정해줬더니 기시코 놀고 있는 거야. 안 하고 있어. 그럼 시행자 뭐 해야 돼요? 바꿔야지. 예. 그래서 이걸 일정 기간 동안 안 하고 있으면 할 마음 없는 거로 봐서 바꾸겠다. 공법에서 미착수란 표현 나오면 항상 몇 년? 그럼 시식의 인가를 받고 나서 2년간 착수 안 하고 있어. 시행자 뭐해? 변경하는 거야. 그리고 시행자 지정했고 인가 받은 게 취소돼 버리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져요. 그럼 다시 시행자 지정해야 되잖아. 그럼 시행자를 뭐 해야 돼? 변경해야지. 취소되면 뭐해? 변경. 시행자가 사업하다가 부도났어요. 못하니까 시행자 뭐해? 변경.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게 되면 누가 원칙이었죠? 토지 소유자 아니면 조합. 그럼 얘네가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 지정해야 되는데 아까 몇 년 안에 안 하면 구역 해제됐지? 시식이 3년에 안 하면 해제되잖아. 그럼 구역 시급 지정해줬던 이것들이 안 하고 있어서 해제돼 버리면 안 되니까 너네들한테 1년 주겠다. 몇 년이요? 1년 안에 시식의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나와. 시행자 바꾸겠다. 부득이한 경우 연장해서 6개월이에요. 요 1년 6월하고 요 1년 6월은 다른 거야. 지정 신청을 지정권자한테 1년 안에 안 하면 지자체가 하는 거고 지정이 됐는데 시식의 인가 신청을 1년 안에 안 하면 바꿔버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험에서 나오면 요 5개 쓴 다음에 천재지변 넣었었어요. 천재지변 긴급한 경우 이거 어디서 봤는데? 그게 뭐야? 국장이 구역 제한 사유잖아요. 그거 살짝 집어넣고 어디서 그런 거 봤으니까 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시험에서 제일 많이 틀리게 하는 건 뭐냐면 요거 1년 요거하고 6월이잖아요. 위치 바꾸는 게 시험 문제였었어요. 1년 6월이에요? 6월 1년이에요? 1년 6월인데 1년 6월로 바꾸는 거를 최근에 시험에 2번이나 냈었다. 그래서 시행자 변경 사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착수 몇 년? 2년. 돈 떨어진 거? 부도 파산. 인가 지정받은 게 뭐 됐을 때? 취소. 야, 토지소유자 조합 니들이 해라라고 지정해줬더니 1년 안에 실시기 인가청 안 하면 바꾸겠다. 부득이하면 연장해서 6개월. 그래서 이게 시행자 변경 사유다. 됐어요. 지금 제가 한 거 있잖아요. 오늘 한 번 한 거니까 우리가 동영상 한 2시간 반 정도 찍을 거 아니야. 재난 다닐 때마다 계속 그냥 틀어놔. 네. 빨리 했기 때문에 2번, 3번 듣다 보면 안 들렸던 거 들리는 경우 생길 거예요. 빨리 돌리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이 강의가 2월 14일 날 했더라고. 내가 보니까. 제가 미리 그 전에 이거 언제 강의했는지 봤더니 2월 14일 날 했더라고요. 지금 몇 개월 전이야 벌써? 4개월 전이잖아 거의.
20살이니까 4개월 전에 했었었는데 지금 다시 하는 건데 그때는 이걸 가지고 2시간을 했어. 한 장 갖고.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지금 5분 만에 끝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 때 빨리 돌리는 사람이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왜? 많이 봤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자, 이제 여기서 시행자 중에 단독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이 시행자 중에 누가 제일 잘 나오냐? 조합이 잘 나와요. 그럼 조합은 한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조합 무조건 해야 돼. 조합. 그러면 도시개발 조합의 특징인데, 자, 봐요. 자, 여기가 땅값이 너무 비싼 거야. 근데 구역을 지정했어요. 그럼 이건 뭐 할 수가 없는데?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 있는 소유자들이 모여서 전부 나갔다가 구획 정리된 땅으로 받자. 그러면 얘네들이 다시 땅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는 건 조합도 할 수 있는데 수용 방식에서는 조합이 안 나와요. 얘네들은 나갔다 들어오는 것밖에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용 방식 막 얘기하고 있는데 조합 어쩌고 얘기하고 있으면 에이씨 틀린 거야. 그 개념 자체가 그 수용에서 안 나오는 애예요. 조합은. 그럼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의 7명이 일단 모여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동의를 얻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면상이 총 2분의 1. 몇 명이 모여서? 7명 이상이 모여서 일단 개발 구역이 클 것 같아요? 정비 구역이 클 것 같아요? 이건 도시개발 사업이잖아. 여기 정비 구역이 지정이 됐어. 정비 구역이 클 것 같아? 개발 구역이 클 것 같아? 개발 구역이 훨씬 커요. 땅땡이가 크거든, 얘네들은. 근데 정비 구역은 한 사람이 10평, 20평 갖고 있어요. 구역이 작아. 그럼 어디가 토지 소유자들이 많을까? 여기 토지 소유자 많아야 50명에서 100명이거든요. 땅에 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거든. 근데 여기는 한 평 가진 애가 12명, 여기 아파트 재개발 다세대 막 이런 애들이잖아. 그럼 여기 땅은 면적이 딱 정해져 있는데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 그럼 환지 방식에서도 조합이 나오죠. 근데 정비 사업이 몇 가지인데? 3가지인데 달동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열악하다 그러면 뭐야? 재개발. 양호하다 그러면 재건축이야. 이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고, 그러면 여기서 재개발하고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얘는 뭐가 대상입니까? 라고 하면 일단 여기 살고 있는 애들이 뭐에 살고 있었어요? 건물. 그 건물이 뭐 된 거야? 노후화된 거야. 그 노후화된 걸 정비하는 거잖아요. 그럼 건물이 주 대상이지 여기는. 건물 밀어가지고 새 건물 주겠다 이거야. 근데 여기는 건물이 없어요. 있어야 가끔가다 집 한 채, 국수 한 채 뭐 이런 거 있는 거야. 여기는 뭐가 주 대상이야? 토지. 그래서 토지 개발 구역이고 얘는 뭐야? 건물 정비 구역이야. 그럼 토지 개발 사업이니까 여기는 토지 뭐라 그래? 소유자. 근데 얘는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여기 토지 소유자도 있고 건축물 소유자도 있고 지상권자도 있잖아. 그럼 여기는 토지 소유자예요? 토지 등 소유자예요? 토지 등 소유. 여기는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라고 그래요. 토지 등 소유자인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은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있지만 재건축은 공동주택 재건축이란 말이에요. 공동주택이니까 건물하고 뭐를 같이 갖고 있어야 돼? 집은 같이 갖고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재건축의 토지 등 소유자란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를 말한다 써 있는 거야. 근데 여기는 숫자가 되게 많죠. 그래서 여기는 총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총수가 중요해서 총수는 4분의 3 동의 얻어라. 그 다음에 면적은 절반만 얻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개발법은 면적이 중요하댔죠. 면적이 얼마? 3분의 1. 총수가. 이번에 반대로 돼 있네. 개발법은 뭐가 중요해? 땅의 면적. 정비법은 뭐가 중요해? 총수가 중요해. 그래서 여기는 총수 4분의 3, 면적 2분의 1. 재개발 설립할 때 동의 얻어야 되는 건데 여기는 면적은 무조건 3분의 2. 총수는 얼마? 2분의 1. 그래서 조합 설립할 때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동의를 얻어서 조합이 작성하는 걸 뭐라 부르죠? 정관 작성해서 조합은 설립 인가를 받는 게 원칙이에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라. 도시개발조합 1개, 정비조합은 몇 개? 주거환경엔 조합이 없고 재건축엔 조합이 있죠. 여기는 조합이 몇 개? 2개. 저기 주택법 가면 주택조합이 지역, 직장, 리모델링에서 몇 개? 3개야. 그럼 공법에서 조합이 총 6개가 나오는데 조합 설립할 때 동의 안 해도 다 자동조합원을 원칙으로 해놨어요. 근데 절대 수용이 안 되는 재건축,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동의한 자만 조합원으로 하고 동의 안 한 자한테는 무슨 청구해? 매도 청구해서 시가 기준으로 매도 청구해버리는 거야. 그 2개 제외하고는 다 무슨 조합원이에요? 조합 설립이 되면 다 자동조합원이에요.
그럼 이제 조합 설립에 따른 인가 받고 나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 가서 뭐 해야 돼요? 등기. 30일 안에 등기하면 요때 성립이 되는 거야? 설립이 되는 거야? 성립되는 거야. 등등 등기함으로 성립한다. 그럼 여기 정비조합도 얘가랑 똑같아야 되잖아. 그럼 재개발 구역이었어. 재개발 구역이 지정되면 얘네는 사람이 많댔죠. 그래서 얘는 동의 얻기가 너무 곤란한 거야. 얘는 동네 사람들이니까 가서 동의해. 그럼 알았어요. 동의하고 막 하거든요. 여기는 옆집 사람도 누군지 몰라요. 101호 옆에 102호 같이 살면서 102호에 몇 명이 사는지도 몰라. 솔직히 알아요? 저는 알긴 아는데 저희 집이 30층 건물인데 제가 23층인데 30층에 제자 2명 있고요. 15층에 1명 있고 2층에 또 1명 있어요. 엘리베이터만 타면 안녕하세요. 막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갔다가 쪽팔려가지고 죽은 줄 알았는데 버릴 때 항상 이러고 가야 돼요. 겁나니까.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가야 되잖아. 음식물 쓰레기 안 버려요? 버리잖아. 근데 그때 만나면 이제 그 30층에 있는 분이 서울대 부동산 앞에서 하고 계시고 옛날 이사학원 옛날 그 수강생 분이었는데 한 명씩 만나니까 아파트 못 사겠어 이제. 딴 데 가고 싶어 죽겠는데 내가 지금 무슨 얘기 하냐면 살고 있는 사람은 숫자가 많단 말이야. 이 아파트 한 동인데 30채인데 3개호거든요. 3개호야. 그럼 3개호면은 그것만 90세대야. 근데 이 동이 10동이에요. 이거 숫자가 어마어마하잖아 이거. 그러니까 여기는 면적이 중요한 거예요? 총수가 중요한 거예요? 총수가 중요하니까 야 너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할 때 총수 동의 먼저 얻어라 해서 여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총수 얼마? 그러면 75%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진 땅이 얼마면 돼? 땅은 절반만 있으면 돼. 총수가 중요한 거야. 이 뜻인 거야. 근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단지 밖에 포함될 수도 있거든요. 단지 안에 있으면 요 각 동은 얼마? 과반수. 전체 동의 70%. 옛날에 4분의 3이었는데 지금 현재 얼마로 바뀌었어요? 70%. 면적도 70%. 그리고 해당 단지 안에 복리시설이 있으면 복리시설의 얼마? 3분의 1 동의 얻으래요. 개정된 거야. 그리고 단지 밖에 아파트 단지 밖이야. 바뀌면 재개발하고 똑같이 4, 3, 3, 2야. 얘는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이라 재건축은 요 면적 동의 요건이 더 세요. 그래서 이 동의 얻어서 얘네 조합 설립에 따른 뭐 받아요? 똑같이 인가. 그 30일 안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뭐예요? 등기. 등기하면 뭐예요? 성립. 똑같다는 거야. 왜? 얘랑 얘는 땅을 주는 방식이고 얘는 건물 주는 방식일 뿐이야. 그러니까 얘는 물어봐야지. 내가 나갔다가 내 땅 옆에 뭐가 늘어나지 이렇게? 도로 늘어나고 공원 부지 빠지고 학교 부지로 빠지지만 내가 나중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내 자리로 가요. 그 제자리 환지라고 그래. 근데 잘 봐. 재개발 구역에 101호 살았던 애니까 1층 가야 돼. 넌 15층 살니까 15층 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나갔다가 들어올 때 어디로 갈 건지를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얘는 환지 계획만 짜면 되는데 얘는 환지 계획이랑 똑같은 관리 처분 계획 짜기 전에 분양 신청을 받아야 돼. 그래서 순서가 사, 인, 분, 관, 시인데 얘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 받았죠. 사업 시행 계획 작성해서 인가 받으면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얘는 환지 계획을 짜는데 얘는 무슨 계획을 짜요? 기존의 권리로 바꿔주는 계획인데 너 몇 평 갈래를 물어봐야 되니까 중간에 뭐가 있는 거야? 분양 신청이 들어있는 거야. 이 정비 사업은. 그래서 몇 평형 갈 건지 받아서 만료된 날 기준으로 관리처분 계획 작성해서 시작한다. 이거랑 똑같이 진행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두 개 같이 비교해야 되는데 어디가 사람이 많다 보니 정비 사업이 개발 사업이 그럼 어디가 훨씬 더 규제가 더 세겠네. 정비 사업이 좀 세요. 총회 대의원회 뭐 이런 규정도 되게 세고 임원 선임하는 것도 규제가 되게 세고 비리도 많아. 그러다 보니까 개발법은 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정비법은 조합이 개발법의 한 3배 정도 양이 많아. 그러니까 3배 정도 양이 많은데 정비조합은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무조건 맞출 수 있어요. 무조건 맞출 수 있으니까 버리면 안 된다고.